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제가 작업실 이사하고 지금 2달 정도가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바뀌니까 좀 생활 패턴도 달라진 점이 있고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은 좀 새로 이사한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보여드리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제주도 중산간 쪽에 있는 조그만한 집이에요. 제가 이제 로드샵 형태로는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빌라나 오피스텔 그런 쪽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1층 매장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적당한 자리를 잘 찾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아주 운이 좋게도 이렇게 예쁜 집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아주 조용한 동네고요. 지나다니는 분이 거의 없고 차도 잘 지나가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에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딱 약속을 하고 오시면 이제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1층에는 딱 이제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싱크대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굉장히 색깔이 좀 특이하고 예쁘죠. 그리고 이 주방 공간이요. 싱크대 이제 위에 상부장도 있는데 거기가 수납이 꽤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지금 무거운 콘사 같은 거 이 속에 다 들어있고요. 뜨개책 같은 거 막 샘플북 이런 거 다 이렇게 상부장에다 다 넣어놓고 여기 공간을 되게 활용을 잘 했어요. 수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들 쭉 진열을 이렇게 했고, 트리는 아직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이제 봄이 오면 치울 생각입니다. 저게요, 저 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또 치우려고 보니까 되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치우니까, 그리고 트리는 예쁘니까 그냥 아직은 안 치우고 놔뒀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제 여기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수업도 하고 이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2층에 올라가면 거기에도 샘플들이 좀 진열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작업하는 책상이랑 실들은 다 그 방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딱 들어오시면은 이게 매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집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는 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딱 방 하나에다가 창고처럼 이제 다 실을 다 거기에다 넣고 거기서 제가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락방도 있거든요. 네, 다락방에는 이제 계절 지난 그런 상품들 이제 제가 창고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장소를 발견을 했답니다. 여기에서 오래오래 있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뜨개 튜토리얼 영상만 올리다가 그 이사를 앞두고 한 2달쯤 전에 처음으로 그 수다 영상을 올렸었죠. 네, 되게 많이 망설이다가 올려놓고도 막 되게 막 이렇게 손에 땀이 났었는데, 그래도, 댓글도 많이 주시고요.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또 외국에서 뜨개 공방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그냥 혼자서 이렇게 팬심으로 보고 있던 그런 선생님들께서도 공감한다는 연락을 이렇게 주셔서 되게 반갑고 또 제가 많이 이렇게 위로도 받고 그랬어요. 망설이기는 했지만 해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이제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블로그 시작할 때도 그랬고, 온라인 판매 시작할 때, 집에서 수업할 때, 또 공방을 차릴 때, 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할 때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시작할 때는 되게 막 걱정이 앞서고 되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또 하다 보면 해보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자꾸 연결이 되고 그래도 하길 잘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뜨개만 계속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요즘은 되게 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요. 막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안도 그려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또 이런 공간을 유지를 하고 수업을 또 많이 하지 않고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활동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매번 조금씩 극복을 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카메라도 하나 없이 그냥 핸드폰 하나로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아직 공방에 오전반, 오후반 수업을 계속 하고, 틈틈이 이제 택배도 챙겨서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런 일들 때문에 좀 그만해야 되나?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저랑 같이 오랫동안 이제 저희 공방에 오시던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즘에 좀 급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 되게 선생님이 공들여서 작품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거를 좀 만들어내는 거를 보고 싶고, 니들 코티지가 사람들이 제주에 가면 거기 한번 가봐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너무 고맙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으로는 되게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이렇게 좀 그때 짜임새가 없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고요. 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좀 조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동안에 그래도 해놨던 그런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빨리빨리 다 영상을 만들어서 빨리 올려서 막 이렇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도 있기도 했고, 또 뭐,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데, 언제 시간 들여서 막 그런 큰 거를 언제 만들지? 막 이런 생각도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한데, 막 이제 공방에 막 이렇게 관광객분들까지 오시면 그게 내가 감당이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요, 이제 수업을 다 정리하고 하던 일들을 좀 멈추고 제가 공방 문을 닫고 혼자서 한 2년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그동안에 막 매일 수업하고 막 그럴 때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 같은 거 있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해보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시고 제주에 가게 되면 가야 될 곳이 하나 더 늘었다고도 얘기해 주시고요. 니들 코티지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제주에 마침 여행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연락이 돼서 공방에서 만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 만난 것 같지 않게 2시간 넘게 계속 막 서로 그동안에 뭐 무슨 일을 해왔고 뭐 어떻고 나는 성격이 이런데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술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제가 올렸던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뜨개도 되게 많이 하셨고 또 저의 그 수다 영상을 보시고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야의 공예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선생님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이제 뭐 처음 만나는 분들도 많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와는 또 다른 그런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주셨던 그 언니를 만나서 제가 그 얘기 했죠. 언니, 저 언니한테 할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나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언니한테 진짜 고마워요 하면서 언니가 저한테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셨었는데 요즘에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수업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더 마음이 가고 사실은 더 잘 통하는 분들이 있죠.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꼭 성격이 비슷해서가 아니라 저랑 성격이 되게 다르더라도 어느 순간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어떤 힘든 어떤 날에 그분이 그냥 거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으로 의지가 되는 그런 회원님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손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시간을 내서 어떤 카페를 가거나 어디에 배우러 가면 그거는 이제 나를 둘러싼 여러 그 일상들을 잠시 놓고 거기에 가서는 온전히 내가 즐기고 싶은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혼자서 어느 카페에 갔는데 거기에 사장님하고 어떤 분이 되게 친해 보이거나 하면 글쎄 질투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냥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 혹시 이거를 보시면 아닌 것 같은데 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냥 혼자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랑 막 이렇게 친해 보이거나 누구한테만 더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제 또 마음이 가고 되게 고맙고 그런 분들께도 좀 이렇게 제 마음처럼 이렇게 다 표현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요. 이사를 하고 나서 좀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수업을 받으시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쌤 한번 보고 싶어요,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하고는 만났어요. 이렇게 여기 오셔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 되게 고마웠고 그리웠고 이런 마음들을 사실은 다 표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각자 살다 보면 같은 지역 안에 있어도 각자의 생활이 바쁘니까 또 언제 또 만나질지 모르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12월, 1월 그런 시간들이 좀 다시 한번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또 공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마음을 다시 잡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장 운영할 때와 가장 다른 점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그 하루를 제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좀 채워나갈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은 수업을 많이 하지 않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오전반, 그리고 토요일 오후반 이렇게 일주일에 3번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제 수업이 없는 날에는요. 나와서 이렇게 제가 영상도 이렇게 찍고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후 2시쯤에 택배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오전에는 계속 그냥 택배 작업만 하는 날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틈틈이 이제 방문을 원하시면 제가 그날 하루 일정에 넣죠. 몇 시에 누가 오신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면은 청소도 한 번 더 하고 커피도 준비하고 이렇게 뭔가 더 저도 기분 좋게 설레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되게 이중적인 게요. 여전히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오거나 갑자기 지금 좀 가도 돼요? 라거나 이러면 또 막 이렇게 또 긴장이 되면서 좀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그냥
사람을 만나기가 싫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누가 여기 찾아와 주시는 것도 좋고 너무 다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좀 예상하고 계획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일을 해보기 전에는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그런 거를 느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 혼자 있더라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실 수가 있잖아요. 늘 그런 약간의 그런 긴장 상태를 늘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오시면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목도리 좀 떠보려고 하는데 실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공방들이 그럴 거예요. 그 실 종류가 이렇게 주로 취급하는, 주로 그 공방이 잘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고 가지고 있는 실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하고 다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시면 뭐 목도리 실 하나를 추천을 하더라도 뭐 연령대라든지 디자인, 뭐 어떤 색상을 좋아하시고, 또 뭐 실의 소재, 가격대, 뭐 기법, 뭐 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게 술술술 금방 풀려서 이렇게 탁 되는 분이 있고, 좀 저랑 좀 취향이 안 맞거나 우리 매장에 없는 거를 찾으시거나, 뭐 이제 저랑 같이 수업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할 이야기들이 길어지죠. 근데 그런 대화들 속에서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저도 이제 생각지 못했던 예쁜 거를 또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럴 때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뭔가가 이제 저랑 이렇게 좀 취향이나 이렇게 좋아하는 색감이나 이런 게 맞을 경우에는 그거 괜찮겠네요. 저도 막 만들어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떠보고, 다음에 요거를 제가 요것만 확인을 좀 한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도안을 좀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다음에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매장에 없는 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러이러한 실 있는데, 다음에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찾으시는 것 때문에 한 팩을 주문을 하면 거기서 한두 벌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2년, 3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제가 창고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매장에 없던 어떤 새로운 실을 가져왔을 때는 뭔가 디자인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 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샘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별로 만들고 싶지 않고 제가 주로 쓰는 색감이 아니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게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굳이 이제 그거를 안 할 때가 더 많죠. 저희 매장엔 그거 없습니다 하고, 그 실은 없네요. 인터넷에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왜냐면 그거를 이렇게 다 가지고 올 수는 없거든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만약에 이제 어느 가게에 갔는데, 갈 때마다 뭔가 그 가게에는 내가 찾는 게 자꾸 없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꾸 그거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신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 취향이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근처에 사셔서 금방 또 다시 오실 수 있거나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고 이런 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가게에 오시면 그 자리에서 뭔가 그래도 딱 해결이 나는 게 서로 좋잖아요. 온 김에 사가지고 가고 싶으시겠죠? 바로 시작을 또 하고 싶고 빨리 떠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매일 이렇게 쌓이면요, 은근히 그게 조금씩 스트레스더라고요. 없어요, 안 돼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는 그런 샘플을 막 급하게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막 공방에 되게 그런 색감이 막 이렇게 많이 섞이게 되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막 생기게 되고,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많고, 자꾸 그렇게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의 중간에 이제 그런 매장 손님이 오시면 이게 대화가 너무 길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드려야 될 거, 뭐 이렇게 상담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를 못할 때가 많죠. 그러면 또 이제 가신 다음에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장을 열면 보이나요? 여기에 이렇게 파일들이 지금 저 뒤에도 있고요. 이런 파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카테고리별로 뭐 이렇게 계절별로 나눠 놓은 자료들인데요. 저게 거의 많이 정리를 했는데도 지금 파일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한 90% 이상은 제가 만든 창작한 도안들이고, 뭐 그 중에는 이제 예전 거는 막 손그림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있고, 또 좀 나중에 만든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도안을 좀 깔끔하게 그려놓은 것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고 미리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제 신나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료니까 신나서 막 도안도 드리고 이거에서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어요. 막 드릴 수 있는 거 다른 것도 드리고 여기 뜨다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할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의를 하시고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예쁠 거고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상 그럴 상황이 아니거나 또 이제 그 범위에 없을 때가 사실은 많죠. 아무리 그동안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뭐 어떻게 또 그거를 다 포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거 바깥의 것들이 훨씬 요구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매장을 운영할 때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 근데 해보니까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공방을 운영하면서 수업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어느 한 가지에 이렇게 완전히 내가 정말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까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좀 부족했던 느낌? 그랬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이제 매장 쪽은 정리를 하고 주로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충분히 좀 그래도 시간을 들여서 어떤 샘플을 좀 제대로 만들고 도안도 좀 더 공들여서 좀 그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좀 그렇게 잡게 되었죠. 스레드 요즘에 많이들 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거를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인스타에 들어갈 때마다 자꾸 이렇게 스레드에 연결을 하라고 되게 흥미를 끄는 그런 글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을 좀 읽고 싶어서 스레드에 연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스타 계정을 그대로 그냥 연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끔 이제 뜨는 글들을 보는데 제가 관심사가 그래서 알고리즘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방하시는 분들 또 그림 그리시는 분 서점 운영하는 분 그런 쪽으로 많이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좀 운영하기 힘들다. 요즘 되게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것 같다. 그리고 또 해야 되나 계속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코로나 때보다도 좀 공방 운영이 좀 더 힘들어진 게 느껴져요. 뉴스를 봐도 뭐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유행도 그렇고 뭐 어떤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항상 똑같을 수는 없고 그게 언젠가는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물론 대비도 하고 적응도 해야 되겠고 계속 이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랑은 별개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흐름을 쫓으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지나가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좀 자리를 잡기가 다시 나의 정체성을 찾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예쁜 거는 항상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유행을 너무 따라가지 말고 그냥 제가 원래 좋아했던 거, 원래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게 뭔가를 좀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굳이 시간을 내서 운전을 해서 여기 이 먼 곳까지 니들 코티지를 찾아오시는 분들께 여기에 와야 하는 어떤 이유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 좋은 점 그런 것들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항상 많이 해요. 오시면 어떤 걸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어떤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떤 그 유튜브 강의에서 봤는데요. 적성인가 아닌가가 고민이 될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래요. 까탈스럽게 좋아하면 그거는 직업이 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데 먹는 거마다 다 맛있고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어떤 그런 섬세한 그런 미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듣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없어. 그리고 그냥 들으면 다 좋아. 그러면 그냥 그거는 음악을 즐기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작은 것까지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해서 이렇게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되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뜨개를 하더라도 뜨개에 관련된 여러 또 뜨개 안에서도 또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크게는 코바늘, 대바늘도 나눌 수 있겠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특정 장르만 또 이렇게 쭉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골고루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내가 그거를 다 취급하고 다 잘할 필요는 없구나 라는 또 그런 또 위로가 또 되더라고요. 그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됐을 때는요. 모든 과정은 다 어렵대요. 적성이 맞고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재밌는 일도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계속 좋지는 않잖아요. 한 80%는 힘든 순간들이 있다가 그 일이 끝났을 때 어떤 그 결과가 달콤하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 유튜브랑 이런 인스타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분들이 니들 코티지를 궁금해하고 여기를 와보고 싶어하고 또 저에게 또 예쁘다고 주문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새삼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요 그 매장 문을 닫고 혼자 있어 보니까요 어떤 그 창작을 하는 다른 분야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혼자서 가만히만 이렇게 있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뜨개를 한다고 해서 계속 뜨개책만 보고 계속 뜨개만 한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게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좀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새로운 생각도 나고 더 시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좀 바꿔가면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제주에 살고 계시거나 제주에 여행을 오시거나 하시면 니들 코티지가 혹시 궁금하신 분은 미리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같이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꼭 실 사러 오시는 거 아니어도 그냥 오셔서 그냥 잠깐 커피 한잔 하시고 뜨개 하다가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라는 섬에 이렇게 사람도 별로 지나다니지 않는 이런 산중에 작은 집에 맨날 혼자 앉아 있지만 계속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해요.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